자, 331페이지 봅시다.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입니다. 먼저 분양계획 만들려면 먼저 분양신청 받아야 돼요. 먼저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인데, 분양신청. 자, 분양신청 받으려면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언제까지 한다, 평당 분양가가 얼마다 다른 걸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시기가 1번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그 며칠이요? 60일. 그 날짜죠. 60일. 60일 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이나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지 알려주고, 또 못 받다 우기니까 신문에다 공고합니다. 포인트는 60일. 자, 2번 분양신청 기간. 얘는 신경 써야 돼요.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다. 단 관리처분계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분양신청 1번은 상식이에요. 분양을 받고 싶으면 언제까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누구한테? 시행자에게 분양신청하고, 2번 중요하지 않고, 3번도 중요하지 않고, 양가로 2번은 X고, 큰 3번의 1번은 아주 중요하고, 답 나온다 생각해야 돼. 1번 사업시행자는 번호 잘 써놔서야겠다. 1번 분양신청 안 한다. 안 받겠다는 돈 주고 보내야지. 2번 했다가 처리한다. 돈 주고 보내야지. 3번 했는데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면 시행자 직권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제외된장. 3명 셋 다 분양권이 없죠. 있다 없다 언제 확정돼요?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인가 확정이요. 관리처분인가 받은 다음 날로부터, 그러니까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 암기해야 돼, 암기. 관리처분인가 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 청산 절차 등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줄까요? 그럼 1번. 협의해야지. 그러면 시행자고 그 청산 대상자 협의하는데 얼마를 넣고 협의할까요? 그러면 그거는 금액이 애매하잖아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간평업자 2인 3평간 산술평균가치를 넣고 협의한다.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간평업자 2인 3평간 산술평균가치를 넣고 협의를 하는데 아까 90일 그랬죠? 90일이 넘어가지고 지급하게 되면 지연 이자는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관리처분계획입니다. 1번 관리입증일 수립 인가에서는 세 번째 줄 뒤에 시장군수 인가만 체크하고 시장군수 인가. 네 번째 관리처분계 변경중지 폐지할 때는 그냥 변경중지 폐지할까요? 인가 받고 할까요? 인가는 받고. 더 보지 말고 박스. 관리처분계획 내용에는 몇 가지가 있다? 많다. 하나 툭 던지면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있습니까?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없는 거 써놓고 절대 안 물어. 있는 거 써놓고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다 O 없다 X. 그게 문제 만드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3번을 딱 보고 3번을 봐요. 3번이 뭡니까? 암기하는 말 아니요? 3번이 뭐예요?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산에 예. 103동 103호 얘 얼마짜리요? 3억짜리. 이게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미 계산이 된다고. 그 다음에 4번은 암기하죠. 분양 대상자 정전 토지 및 건축 명세인데 이게 뭘 암기하냐 그러면 언제 날짜로 정전 토지 가격 평가하냐 그걸 물어봐요. 언제 날짜로? 사업시행 인가 고실. 사업시행 인가 고실 기준을 그 날짜로 가격 산정하는데 얼마짜리냐 이게 2억짜리였다. 2억짜리. 그러면 청산금 얼마 생기겠네? 1억 생기겠네. 그 생각하고. 그 다음에 7번. 세입자 손실 보상액. 그러니까 금액 계산은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정전 토지 건물 얼마짜리고, 두 번째 분양받은 대지 건물 얼마짜리고, 세 번째 세입자 손실 보상 얼마 해야 되고. 그런 건 어떻게 계산하냐? 그 좀 이따 시험 문제니까. 일단은 금액 계산하는 건 세 가지 있다. 정전 토지 건물, 분양받은 대지 건물, 그리고 세입자 손실 보상액. 그런 내용들이 이미 관리처분계 분양계획에 다 들어가요. 그게 확정이 안 되면 이거 사업 못 합니다, 이거. 그게 확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찬성해가지고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져야 그래야 사업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의할 것은 정전 토지 건축물은 언제 날짜를 평가한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실. 중요한 게 절대 잊지 말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관리처분계 기준 중요 표시 딱 하고 관리처분 기준은 중요. 아주 중요. 1번. 자, 관리처분계 내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번 원칙 해가지고 정전 토지 및 건축물에 우리가 환지계획은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토수리, 환. 위지면, 토수리, 환인데 관리처분계 위지면의 면,
터, 수리환의 리환, 면적, 이용상, 환경. 딱 세 가지. 세 가지는 필수 고려고 나머지는 하지 말아가요. 기타 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니까 면적, 이용상, 환경은 필수 고려다. 그 생각하시고 2번 증한, 감한? 읽어보라고 읽어보라고. 아니 뭐 증한, 늘리고 줄인 거 누가 몰라. 읽어보라고. 증한? 읽어보. 예. 지가 아니고 권이라니까 증한권, 감한권. 증한지, 감한지, 그러면 증한권, 환권. 관리 처분 계획은 환권 방식이에요. 환권 방식. 자,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은 증가해서, 감소해서 대지 건물이 적정, 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이나 3번 고칠 나와요.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의 시행자가 직권을 빼버린 거요. 정비계획 지정된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도 직권으로 제외할 수 있다. 4번도 고칠 나옵니다. 토지규모 조정해야죠.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너무 좁은 토지를 늘린다. 필요가 있으면 토지규모에서 보상한다. 필요가 있으면 건축물 일부와 건물은 대지 공유 좀 줄 수 있다. 늘릴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고 입지한지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 줄 수도 있다. 4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체크합시다.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하고.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인데, 주택 공급. 1번. 자, 1세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하면 1주택 공급하고, 같은 세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의 1주택 1토지를 공유하면 1주택만 공급한다. 그래서 원칙은 1주택 공급이 원칙이요. 혼자서 100개, 1000개, 10,000개 가져 하나 준다. 10명이, 100명이, 1000명이 하나 가져도 하나 준다. 원칙은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이제 예외해가지고, 예외 1번 안 중요, 2번 중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과밀박 재건축. 둘,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셋,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중요하니까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2주택 준다.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인데 어제 인터넷 보니까 1+1 공급받는다. 하나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 받고 애들 거 받고 내가 살 거 하나 받고 새로 걸 받고 이런 얘기 하던데 지금은 1+1 그게 지금 2번을 갖다가 2주택 공급을 인터넷 그 신문 기자들이 인터넷 기자들이 1+1 이러고 쓰더라고. 우리는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인데 작은 집이 얼마가 작은 집이요? 전용 면적 60이 하니까 인터넷 기사 봤더니 59제곱미터 받는다 이러고 나오더라고. 60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정전토지 건축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두 개. 가격이 안 되면 전용 면적, 주택의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두 개 준다. 이렇게 갑이 이렇게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다? 하나 가지고 있다. 하나. 몇 억짜리 가지고 있다? 5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다. 몇 개 주는가? 몇 개 줘야 하나 줘야지.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두 개 받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만 준다. 그래도 하나만. 근데 나머지가 미분양 속출하는데 그래도 하나만 준다니까. 이게 문제라고 이게. 아니 두 개 받고 싶으면 두 개 주라고 분양이나 되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자 딱 두 가지. 이거는 32평짜리. 이것은 18평짜리 딱 두 가지 평수만 이렇게 여기는 딱 두 평수인데 32평짜리가 얼마짜리냐? 얘가 4억짜리고 18평짜리가 얼마짜리? 얘가 2억짜리다. 얘는 몇 평짜리 주택 가지고 있냐? 60평짜리 주택 가지고 있다. 나는 두 개 갖고 싶다. 원래는 하나밖에 안 줬는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정정 가격 범위 내에서 두 개 줄 수 있다. 그럼 두 개 받아야지. 근데 얘가 얼마고 딱 두 가지 평수네. 얼마고? 4억이고 얼마고? 2억이고. 그럼 안 되네. 6억이 되니까. 그래서 더 완화해가지고 이 가격이 안 되면 전용 면적 범위에서 이거는 되죠? 두 개 받자 50평이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용 면적 60이야. 소형. 우리나라 소형 60이야. 60이하는
자, 이 소유권 취득 시기가 언제라고? 취득 시기 언제라고? 저쪽 컨닝하고 언제라고? 이전 고시 다음날 취득하니까 취득하고 다음 날부터 몇 년간 전매금지? 3년간 전매금리한다. 그 3번이요. 2주택 정전 토지 건축물 가격 범위 내에서 아니면 정전주택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해야 돼. 그중 1주택은 전용 면적 60이하다. 60이하는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3주택 이하를 공급한다가 1번 가로주택 정비 4번 가로주택 아까 가로주택 얘기했죠. 가로주택 도로 둘서 일단 이렇게요. 갑이 가로주택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몇 개까지 줄 수 있냐? 3개까지 줄 수 있다. 3개까지. 조금씩 빨리빨리 추진해보라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3개 주는데 을은 몇 개 가지고 있었냐? 몇 개 가지고 있냐? 하나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뭐다? 다가구다. 다가구가 단독이 공동이요? 다가구는 단독 9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 가지고 어쩐다 세줘서 3번 갖고 있다. 얘한테는 몇 개까지 줄 수 있냐? 몇 개까지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 다가구를 지어가지고 가장 작은 어느 게 가장 작으며 얘가 가장 작으면 얘가 가장 공동주택에서 가장 작은 주택의 분양가 얘가 얼마다 공급가가 2억이다.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짜리다? 9억이다. 몇 개까지 주느냐? 나누라 이렇게. 얼마다? 4.5다. 소수점 이하는 띈다. 몇 개 준다? 4개까지 줄 수 있다. 다가구는 이런 얘기야. 가로주택은 몇 개 주는데 3개까지 줄 수 있는데 다가구 주택 가지고 있는 자는 정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을 공급되는 공동주택 가장 작은 평형 분양가로 나는 수만큼 준다. 소수점 이하는 지운다. 그리고 2번 써야죠. 강남 재건축. 강남은 과밀억제권역 안쪽이요, 밖쪽이요? 과밀억제권역 안. 과밀 안에 투기과열지구 외. 투기과열지구만 아니면 대한민국의 투기과열지구 단 한 군데였어요. 과밀억제권역 안에 투기과열지구 외에서 뭐 하면 재건축하면 3주택에 한해서 공급할 수 있다. 3주택까지 줄 수 있다. 기억해야 돼요. 어쨌거나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살려면 결론은 강남 3구부터 시작합니다. 강남 3구부터. 그게 먼저 불이 타야 시작되니까 거기를 활성화시키려고. 자, 3번 사업별 기준 X. 그런 내용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개별 기준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공통 기준이 힘든데. 맨 밑에 4번 자녀분 처리. 자, 500세에 짓습니다. 조합은 여러분 분양 신청하세요. 300세대 분양 신청 받았어요. 남는 200개는 어쩔 겁니까? 일반 분양. 그겁니다. 자, 시행자는 분양 신청 받고 자녀분 있으면 정관 또는 사업 시행계획 정하는 목적에 의해서 보류지로 정하든가 조합은 외의자가 누굽니까? 일반인이지. 일반 분양할 수 있다. 당연하고. 그럼 나도 답 안 돼요. 5번 중요. 정비사업시험 조정된 대지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처분 관리한다. 관리처분계획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뭐라고? 분양계획. 처분관리가 뭐라고? 분양처분. 정비사업에 조정된 대지나 건축물은 분양계획대로 뭐 하라고? 분양처분하라고. 6번 재산평가인데 재산권리평가인데 자 아까 평가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하나 정전토지건물, 둘 분양받은 대지건물, 셋 세입자 손실보상액. 세 가지요. 정전토지건물은 얼마짜리입니까? 분양받은 대지건물 얼마짜리입니까? 세입자 손실보상액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평가하면 되지. 평가. 누가 평가요? 간평사가. 근데 간평사 누가 데려와요? 이게 문제예요. 간평사를 누가 데려와야 공정하게 가격을 산정할 거냐? 시행자가 데려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누가 데려와야죠? 시장군수가. 그래서 시장군수가 그랬는데 영 마음에 안 든 모양이니까 우리도 데려온다. 법을 개정해가지고 보세요. 자, 가격평가는 첫 번째 정전 토지 건물 가격, 두 번째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 가격, 세 번째 세입자의 손실 보상액 산정 방법은 일단은 간평업자 2인 이상 평가한 산술 평균인데
퍼나마나 간평업자 2인 이상이 2인 이상 평가한 산술평균인데 간평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냐. 간평업장을 항상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이 한 팀이고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이 잘 묶여요. 재건축 가로주택이 묶여가지고 자 재개발 도시환경은 옛날부터 이랬습니다.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간평업자 2인 이상이요. 간평업자 2인 이상 평가한 산술평가지다. 간평업자 누가 들은다고? 시정원수. 인가권자 아닙니까? 이래야 간평사 선정이 공정하다. 근데 얘들이 뭔가 불만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재건축과 가로주택은 시장군수가 선정 계약한 간평업자 1인 이상하고 또 누가요? 조합이 뭐 해가지고 총해가지고 조합이 총해서 선정한 간평업자 1인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산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원래는 전부 다 얘밖에 없었는데 얘가 작년에 개정됐으니까 얘를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개정이 되고 작년 출제 안 했으니까. 정전 토지 건물, 분양받은 대지 건물, 세입자 손실보호세 어떻게 사는다? 어떻게 여기는? 간평업자 2인 이상 평가 산술평균이지. 이때 간평업자 누가 들었냐고? 그러면 재개발 도시환경은 시장군수가 들어.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간평업자 2인 이상. 재건축 가로주택은 시장군수 네가 반대로고 우리가 반대로고 시장군수 선정계약 1인 이상. 시행자가 조합이니까 조합 총회에서 1인 이상. 그래서 보게 되면 거기까지가 1번이죠. 1번. 박스 안에 1번. 6번 읽어볼게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가로주택에서 1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물 추산해. 그러니까 분양받을 거. 2번 정전토지 건축물의 추산해. 옛날 거. 3번 세입자 손실보상액은 이렇게 한다. 1번 박스 1번. 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법률에 따른 간평업자 중 다음 금에 따른 간평업자 평가기면 산술평균한다. 다만 중요부시 해놓고 동그라미 1번 재개발 도시환경은 시장수 선정계약한 2인 이상 재건축 가로주택은 시장수 계약한 1인 이상 조합 총회에서 한 1인 이상 그렇게 하는데 다만 갑니다. 다만 관리처분계 출조하고요. 관리처분계 변경 중지 폐지할 때 그렇게 줄 거놓고 분양 예정인 대지 건물 가격하고 정전 토지 건물 가격은 체크요. 사업 시행자 및 토지 소유자 전원 합의에 산정할 수 있다. 중간 맺지 말고 관리 처분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는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합의해서 산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옆에 이제 공람 및 인가 절차 등 중요하지 않고 무시하고 넘어가고 4번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효과는 중요. 1번 기존 건물의 철거 중요.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개정건물 철거한다.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개정건물 철거한다. 물론 예외도 있죠. 붕괴. 인가 나기 전에 건물이 붕괴될 것 같은데 안전사 오류가 있는데 원래 이게 사업이 빨리 되면 관리처분계 인가 나기 전에 전부 다 사람들 다 나가거든요. 사람들 다 나가면 빈 공실이죠. 빈 공실. 근데 밤에 가면 애들이 날라다녀요. 본드 빨고. 그게 뭐예요? 비행 청소년. 걔들이 뭐냐면 우버만 돼야 안 돼요. 우버만 되죠. 어찌해야 돼요? 싹을 없애야 되는 겨. 건물을 미리 철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원칙은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안전상 우려가 있다는가 폐공과 밀집으로 우버만 될 우려가 있으면 토지건물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소 허가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중요하지 않아요. 원칙이 중요하지. 관리처분 인가받고 철거한다. 넘어갑시다. 2번 사용수익 정지. 이해해야 돼. 이해. 사용수익 정지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봐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갑이 토지건물 가지고 있는데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건물 철거해 안 해요? 철거하죠. 그러면 얘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정비구역이면 안에서 얼정되지 말고 나가라고 너는 나가라고 이렇게 나갔죠. 언제 들어올 수 있어요? 새 집 닫아가지고.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 시행자가 너 여기 준다 그러면 여기 받아가지고 가라고. 언제 온다고? 다음날. 그러니까 언제 들어온다고? 다음날.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언제까지? 이전고시 1까지는 어쩌라? 쓰지 마라. 나가라. 뭐하게? 사업하게. 단
시행자 동의 받았어요. 나 3일만 더 쓸게. 시행자가 동의했어요. 그럼 쓸 수 있지. 또 내보내려면 보상을 하고 보내라고.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는 계속 쓸 수 있다. 그 질문 잘 나와요. 이해해야 돼요.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으면 인가고시 떨어지면 건물 철거할 테니까 비키라니까 이제 정전 토지는 사용수익 정지 언제까지? 새 집 받아서 들어올 때까지. 언제 새 집 받는다고? 이전고시 다음 날 받으니까 이전고시 일까지는 사용수익 할 수 없다. 단 시행자 동의 받았다.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권고 339X 넘어갔습니다. 340X 341X 342X 343입니다. 3번 소유권 이전고시 소유권 이전고시 1번 이전고시 등. 자, 소유권 이전고시가 옛날에는 법에서도 분양처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전고시입니다. 1번 이전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는 1번 이전 절차 절대 안 중요해요.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자 공사완료고 줄 거놓고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 확정전 줄 거놓고 토지 분할 줄 거놓고 자 공사완료 고시가 있다. 그럼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하고 관리처분계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적에 통지하고 아까 제 가볍게 야 너 103동 103호 준다겠지? 통지하고 그리고 대지 건물 소유권이 있어야 103동 103호로 이제 권리를 옮겨준다. 다만 보지 말고 2번 고시 보고 시행자는 대지 건물 소유권 이전했으면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한다. 103동 103호를 옮기고 그 다음에 뭔다? 고시한다. 옮겼다. 고시한다. 그러면 2번 중요하죠. 대지 건물 분양받을 때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언제요? 다음 날. 이전 고시 다음 날. 중요 잊지 말고. 그 다음 3번에 1번은 상식. 대지 건물 분양받을 적에 소유권 이전하면 정전 토지 건물 지금 여기에 있던 걸 갖다 소유권 이전하면 정전 토지 건물 등 권리관계는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정전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는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로 그대로 옮겨간다 이 얘기고. 넘어갑니다. 2번 환지 등의 의제 얘도 상식이요.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건물은 도시개발법 말하면 새로 받은 땅 환지하고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분양하는 대지 건물은 도시개발법 뭐하고 똑같다? 환지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아까 분양 신청 받고 남는 잔여분은 어떻게 한다고? 보류지로 정하든가 조합은 외자에 분양한다. 그것들은 개발법 말하면 채비지 보류지로 번다. 나오더라도 함정 쓸 내용이 아니야. 함정을 쓸 수가 없지 이것은. 등기 절차 1번 분양등기입니다. 분양등기. 사업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건물단 등기를 촉탁 신청. 언제까지? 지체 없이. 환지 등기는 언제까지? 14일 내. 분양 등기는 이전 등기는 언제까지? 지체 없이. 타등기자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전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이전 등기가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 다른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전 고시로부터 이전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등기 신청이니 쓰란 말 안 했어요. 이전 고시일 전에 등기 원인이 발생했음을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증명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러면 없다 그래야지 왜 끝까지 듣고 있어요? 개발법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게 차이점이니까. 개발법은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환지 등기까지 다른 게 할 수 없다. 단 등기 신청인이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원이 발생했음을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증명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그게 있는데 도정법은 단 이게 없다고 단서 나오면 속지 마라. 도정법은 없어. 그 다음에 청산금입니다. 청산금. 이게 청산금입니다. 얼마 차이 납니까? 1억 차이 납니다. 이게 청산금입니다. 그러면
갑은 청산금을 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내야지. 청산금 납부 의무가 있죠. 이 납부 의무가 언제 생깁니까? 언제 취득하니까? 다음날 취득하니까. 그럼 언제부터 주고받고 하겠습니까? 다음 날부터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거 이미 그 전에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어디에서? 관리처분계에서. 관리처분계 인가만 떨어지면 이미 너는 1억을 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단지 확정되는 시기가 다음 날이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때가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전고실까지 몇 번 분할 납부, 분할 징수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그래야지. 그거 찾으러 가는 거예요. 1번 징수 지급 시기.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가 정전 토지에 소유하던 토지 건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 차이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줄 거예요. 이전 고시 후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이전 고시 후. 왜? 다음날 확정됐으니까. 근데 2번. 자, 2번.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의 정하가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면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일로부터 언제까지? 이전 고시일까지 몇 번 나눠서 분할 징수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청산금 산정, 패스 안 중요. 청산금 징수 1번 강징수 제때 안 되면 강징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행정청이면 바로 강징수하죠.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 행정청이 아닌 자들 뜬다. 시군구한테 징수위탁. 징수위탁 받은 시군구는 어쩐다고?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징수해주면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수수료 몇 프로? 4%. 자, 공탁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문제 나봤다. 있다 없다니까 있다. 청산금을 소멸시 몇 년 걸린다? 5년. 몇 년? 5년. 언제부터 5년?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5년. 왜 다음 날부터? 다음 날 확정되니까 다음 날부터 5년. 저당권의 물상대입니다. 담보물권의 효력은 대체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갑이 이렇게 토지 건물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분양신청하세요. 그러니까는 분양신청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분양신청합니다. 이렇게 분양신청하게 되면 갑에게 새로 뭘 줍니까? 토지 건물 줍니다. 얘가 돈 필요 가지고 을한테 돈 빌려 쓰고 이 토지 건물에 뭐 설정했다? 저당 설정했다. 얘가 분양신청 받으면 을 저당고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기는 그대로 따라간다. 근데 얘한테 돈을 갖다 한 5억은 빌렸었는데 이 돈을 떼먹고 싶어요. 어떻게 떼먹을까? 자, 분양신청 할 겁니까? 해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네 권리 가고 얘도 따라가지. 그러면 내가 분양신청 안 하면 어떻게 돼? 분양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어떻게 됩니까? 청산금 주지. 대신에 돈 줄 테니까 청산금 돈 주고 가면 되지. 청산금이 나옵니다. 그래? 얘가 분양신청 안 하는 거예요. 청산금 받고 잽싸게 태워버리면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원래 목적이 뭐였는데? 이거였는데 이것 대신에 대체물 뭐가 나왔어요? 청산금. 저당권이 어디로 간다고? 이리로 간다고. 주기 전에 먼저 뭐는 해야 된다? 압류는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하는 지역간의 토지 건물에 저당권 설정과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비용 부담은 싸그리 X. 더 하면 안 됩니다. 끝. 도정법 끝. 도정법 끝. 그리고 문제 봅시다. 문제. 자, 문제 보기도 오늘 나간 문제 1번입니다. 1번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아요. 도정법 용어적이다 틀린 것은 1번. 건축물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은 노후 불량이다. 그러면 O.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포인트 3개. 하나, 저소득. 둘, 극희열악. 셋, 주거환경. 3번 도로, 상하수, 공원, 주차장은 뭐라고? 기반시설이고. 4번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소유자는 토지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5번 신경 써요. 건축허가 받아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토지도 주택단지다. 자, 답은 2번이고, 자, 2번입니다.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정비계획 지정, 안전진단, 기존건물 철거, 관리청계인가, 뭐가 먼저일까요? 안전진단이 먼저입니다. 안전진단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답 컨닝하면서 말하지 말아요. 답을 좀 뒤로 좀 빼주지. 안전진단,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정비구역.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사업시행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 그 다음에 기존건물 철거. 3번입니다. 항상 앞에는 읽지 말고 시간 낭비니까 기본계획, 그러니까 도정법상 지금 도정법 하는데 도정법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의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다음 주부터는 답을 다 이상하게 써야 되겠네. 틀리게끔. 답 보고 대답하는지 알고 맞추는지 한번 보게. 일부러. 그럼 다 바꿔주면 돼. 문제 풀면서.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1번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알아야 돼요. 특별시광역시 대도시는 반드시 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 수립이 필요. 그러면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의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안 할 수도 있다? 있다. 5. 2번 기본계획 수립하지 할 때는 14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에 의견 듣는다. OX? 뻥치면 안 돼요. 뻥치면 절대 신뢰가 안 돼요. OX? 뻥치지 말라니까. OX? 한다고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요. 말을 하라는 얘기요. 그럼 앞에서 이제 문제 풀 때,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터득 해야 돼요. 앞에서 O입니까? X입니까? 괜히 모르면 OX 그러지 말고, OX 말고 패스도 있어요. 패스. 모르면 패스. O입니까? X입니까? 패스지, 패스. 3번. 객관식이 좋은 것은 좌우지간 답만 찾으면 돼요. 답만. 나중에 문제 풀이 할 때 그런 연습합니다. 우리는 뭐 한다? 답 찾는다. 내가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문제 풀 때는 나는 답만 찾는 그 생각해야 돼요. 내용 알려가지고 답만 찾는다. 3번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도지사 승인받는다. 5. 4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지체 없이 지자정부에 고시한다. 그거야 상식이지. 무슨 계획이든 고시는 해야 돼요. 5번 기본계획에 대해서 몇 년마다 재검토? 5년. 답이 5번이니까 3번은 맞든가 말든가요. 4번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건축보다는 건축물, 가설건물 포함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할 때는 시장사가 받는다. 대일선이 없잖아요. 5. 2번 시장우선은 허가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가 있으면 정비사업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된다. 5죠. 3번 정비계획 지정 고시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 받아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는 정비계획 지정 고시 날로부터 30일 내 공사사업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해서 시정시 신고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기득권 보호. 5고. 4번 허가받으면 국토개법 개발허가 받은 걸 본다. 여기서 허가받으면 국개법 개발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5번 재해복 후 지나서 응급조치는 사후 한 달 내 신고, 국개법은 신고지만 도정법하고 개발법은 사후 신고가 없어요. 그냥 하고 끝, 사후 신고라는 게 없습니다. 5번 틀렸네. 5번입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하고자 할 경우 안전진단이나 옳은 것은 안전진단 옳은 거 1번 시도의사는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실시한다. 안전진단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 2번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때는 즉시 진단기간을 지정한다. 말도 안 되죠. 안전진단 신청이 있으면 30일 내에 진단할까 말까 결정해서 신청자에게 알려줘야지. 무슨 진단 지정합니까? 말이 안 되고. 3번 안전진단 신청받은 시장군수는 진단 실시를 결정해서 시도에게 보고 그러지 말라니까
신청받았으면 할까 말까 결정해서 신청자한테 통보 알려줘야죠. 4번 시장군수로부터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진단 실시하는 진단 결과본을 만들어서 시장군수하고 진단 실시 요청자에게 줘야 된다. 이거는 맞네. 5번 시도에서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지계 지역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수립 여부,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한다. 정비계획 수립 결정은 누가 한대요? 시장군수. 재건축 결정은 누가 한대요? 시장군수. 이거는 누구? 시장군수. 6번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1번 구청장이 직접 시행, 2번 토지공사의 단독 시행, 3번 군수와 건설업체의 공동 시행, 4번 등록사업자의 단독 시행, 5번 주택공사 등의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 출자한 법인의 단독 시행.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오늘 집에 가서 그런 걸 복습해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잘 보세요.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장군수가 여기서는 단독이면 단독, 시장군수가 내가 직접 하겠다. 이때 시장군수가 누구요? 특자시 특자로 시군구, 또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또 여기에 얘들이 공공주체가 50% 초과 출자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단독으로도 하게 할 수 있고, 얘들하고 공동 플러스니까 공동 할 수 있다. 누구? 건설업자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그러니까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는 단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공동으로는 들어올 수가 있어서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지. 4번 등록사업자의 단독 시행은 틀렸죠. 그럼 1번 구청장의 직접 시행, 얘네 구청장의 직접 시행. 2번 토지공사의 단독 시행, 3번 군수와 건설업자, 얘네 얘하고 공동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고, 등록사 단독은 없고 50% 초과하는 법인이 단독할 수 있다. 7번입니다. 7번 정비사업 시행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 1번 인가부 등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공급 방법과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 혼용하는 재건축. 재건축이 어떻게 혼용이 있습니까? 혼용은 뭐밖에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 재건축 혼용이 없습니다. X. 2번. 또 2번은 또 잊어본, 지저분 번. 2번 정비계획 일부를 수행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 소유자의 우선 공급 방법과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주거환경 개선. 되죠? 수용하고 환지를 혼용하는 주거환경 개선 됩니다. 기수, 환관 혼용하니까. 3번 정비계획 전부를 수행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환경 개선 돼요. 전부 일부를 수용해서 되니까. 4번 인가부 등 관리처부터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공급하는 재개발 돼요. 어피들 빠졌는데 빠지든가 말든가 그건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으니까. 5번 환지로 공급하는 재개발이 관도 되고 환도 되고. 답은 1번이죠. 8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다 틀린 거. 1번 추진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을 구성한다. 맞죠? 과반수 5인 이상. 하나만 더 빨리 만든다. 과반수 추진위원회 글자 5인 이상. 2번 싹 보고 추진위를 구성해서 시장으로서 승인 받는다. 5죠. 시장으로서 승인. 3번 추진위는 정비사업 전문가에서 선정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비리 방지에서 경쟁 입찰 있다죠. 4번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는 조합이 포괄 승계. 상식이에요. 상식. 조합이 특정 승계하면 안 돼. 추진위의 권리문은 전부 다 조합이 떠 안아야 돼요. 포괄 승계. 5번 토지등 소유자는 추진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규정에 정을 납부한다.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조합원은 뭘 내야 돼요? 조합이 사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내야 돼요. 어떻게?
조합이니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내고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아니니까 정관 그러면 안 되는 게 법이냐 이게는 운영규정. 그래서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내야 된다고? 경비 내야 되는가? 틀린 것은 3번이고 9번입니다. 9번 재개발 조합 설립이란 동의자 수 산정 시 다음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 수는 몇 명인가? 1번 A, B, C 3인이 첫 번째 점 A, B, C 3인이 공유한 한 필의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땅을 A, B, C가 가지고 건물, 주택을 갖다가 D가 가졌네. 그러면 얘는 한 명이요, 두 명이요, 네 명이요? 한 명이요, 두 명이요, 네 명이요? 마지막 기회요. 한 명이요. 자, 재개발. 한 명이요, 두 명이요, 네 명이요. 그러면 아직 재개발 소유자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 재개발 소유자 개념 정리. 재개발은 누가 써요? 뭐라고? 실상. 뭐라고? 또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걔가 소유자고 수 계산할 때 혼자서 토지를 100개, 1000개, 10,000개 가져도 한 명. 100명, 1000명이 10,000명이 하나 가져도 한 명. 토지에 지상권이 있으면 더해가지고 한 명. 셋이서 토지를 몇 개 가졌다? 하나 가졌다. 몇 명? 한 명. 얘는 D가 혼자서 건물 몇 개 가졌다? 한 개. 몇 명? 한 명. 몇 명이요? 두 명이지. 왜 한 명 하냐? 왜 한 명 하냐고. 토지 소유자 따로, 건물 소유자 따로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얘는 재개발이니까. 만약에 재건축이면 몇 명? 재건축이면 몇 명? 재건축이면 봐요. 소유자 개념이 전혀 안 소유자 개념이. 재건축의 소유자는 어떻게 한다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토지, 건물 같이 가져야지. 그러니까 재건축은 몇 명? 꽝이지. 한 명이 어디 있어요? A, B, C, D잖아 이게 지금 사람 이름인데 다르잖아요 사람이 서로. 혼자서 토지 건물 동시에 가져야지. 재건축이면 꽝이요 꽝. 한 명도 없음. 전부 다 애들 매도 전부 쫓겨나요. 두 번째 시험 끝나고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세 필지의 나질 수연이. 자 하나 둘 셋 이는 이렇게 세 필지 가지고 있다. 몇 명이요? 한 명. 그 다음 한 필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나지에 대한 지상권자. 자 이렇게 지금 나대지를 갖다가 F가 가지고 있고 지상권자 G가 있네. 한 명, 두 명? 소유자 수산정할 때 한 명 생각이 나요? 안 나요? 토지 소유자 지상권이 있으면 대표하는 한 명이다. 대표하는 한 명. 그 다음 네 번째 점. 한 필의 나자 빼요. 나자 지우고 한 필의 대지와 그 토지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H가 필지도 가지고 뭐도 가지고 있다? 건물도 가지고 있다. 토지 하나? 건물 몇 명 있다? 한 명이다. 한 명. 총 몇 명이다 그러면은 5명. 자 얘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몇 명입니까? 얘가 재건축을 가면 재건축을 가면은 몇 명이요? 세상에 여기는 건물도 없고 어떻게 3명이 나오냐고. 아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를 하려고. 여기는 꽝이란 게 꽝. 여기도 꽝. 여기는 준다고요? 한 명 그래야지. 재건축이면 한 명. H만 유일하게 토지 건물 가졌잖아요. H만 유일하게 토지 건물. 10번입니다. 10번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조합원 또는 조합 임원의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토지 등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조합이 된다. 문제가 재건축. 토지 등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재건축 조합이 된다.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누구만 조합이 된다? 동의한 자만. X.
2번 조합장 또는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절대 표한다. 5. 3번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데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안 되지.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임원 안 돼요. 4번 주택법상 투기과실직 안에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설 인가 후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인해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네, 상속하고 이혼을 받으면 된다. 5번 사업 시행자는 조합설 인가 후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게 현금 청산할 수 있다죠. 있다. 옳은 것은 2. 11번 조합 설립이다. 옳은 것 조합 설립. 1번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X. 등기가 성립한다. 2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사업은 다른 조합에 임원 겸할 수 있다. 없다. 3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직접 할 수 있다. 재건축을 소유자가 하려면 반드시 조합 만들어야 됩니까? 재건축을 소유자가 하려면 반드시 조합 만들어야 되나요? 마지막 기회. 여기서는 패스 그러면 안 돼. 여기서는 해결하고 가야 돼. 재건축을 소유자가 하려면 반드시 조합 만듭니까? 어찌해야 돼요? 반드시 만듭니다. 반드시. 재건축은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재개발은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가로주택은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도시환경은 소유자가 반드시 조합 만듭니까? 아니요.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 있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도 하고 소유자도 하니까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3번 같은 경우는 3번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그러면 맞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은 틀리죠. 4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지 할 경우 추진을 구성하지 않는다. 가로주택 추진이 안 만듭니까? 아까 추진에 안 만든 게 하나 있었는데요. 가로주택 안 만듭니다. 얘가 답이네요. 5번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해 퇴임하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12번 시공자 선정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 5. X. 2번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면 군수는 주민대표가 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추천한 데를 시공자 선정해야 된다. 5. 3번 조합이 조합설 인가받으러 조합총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시공사 선정. 조합은 총회에서 경쟁 입찰. 5. 4번 조합원 100명 이상의 정비사 조합은 총회에서 정관의 말에 따라 시공자 선정. 5. 5번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게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물 철거 공사는 포함해야 된다. 5. 1번이 뭐가 틀렸을까요?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경쟁 입찰이 뭐라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시행 인가 후 규약. 13번 정비사업 시행이다. 틀린 것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없이도 시정공사가 직접 정비사업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없이도 시정공사가 직접 정비사업 시행할 수 있다. 좋아요. 패스. 2번 정비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을 때 공지법 사업 인정고시 있는 걸 본다. 패스. 뻥치지 말고 패스. 설명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오라고 그래. 설명한 적이 없는데.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계획 지정고시를 현재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이상 동의받아 시장공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 지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X 확실합니까? 봐요. 동의 받으려면 똑바로 받아야지. 3분의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 동의. 그게 아니면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뭐가 없이 동의가 없이
그러니까 2분의 1 동의는 없어요. 3번은 X. 4번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 시장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그거 암기해야 된다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하든가 둘 다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수 주택공사 등 하고 할 수 있고 또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 하고도 할 수 있고 재개발은 대량이 정한 자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장 군수하고는 다 공동할 수 있지.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도시환경 조합이나 소유자가 하든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시장호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다. 도시환경은 누가 한다? 조합이 하든가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서 조합이 하든가 소유자가 하든가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 주택공사 등 하고도 공동이 되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정한 자고도 공동이 되고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 1번은 안 배운 것까지만 배웠어요. 1번 생각해봐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시장구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하든가 지정개발자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사유가 9가지 사유가 있다. 9가지 사유. 그러니까 1번은 된다고. 2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몰라요. 패스고. 14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다. 틀린 거. 1번.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으로 철거될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정비기업 내외에 소지한 임대주택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선 등 임시 수행선 조치하여야 한다. 딱 읽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여한다. 2번 국가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위일에 임시 수용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시험 받았음에도 이미 건축물이 매매계약이 3자와 체결됐으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건축허가를 받은 때는 군민대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비사업 6개 중에서 군민대 채권 매입 안 하는 게 딱 하나 있다. 그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매입 안 한다. 그 말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니까 X죠. 4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전세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있죠. 5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 설립 인가 현재 조합은 전체 공동 소유인 토지 재건축은 주로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장은 누구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누굴 거예요? 관리사업은 누굴 거예요? 전부 다 공동소유. 그 공동소유인 토지를 뭘 본다? 조합 소유 토지로 본다. 당연하다 이 얘기. 그래서 답은 3번이 됐고요. 15번 관리처분계획 옳은 거. 1번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분양 신청 안 했다가 철회한다. 관리처분계에서 제외된 자. 그 자는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현금 청산. 그러니까 관리처분계 인가 전에는 이게 확정이 안 돼 있는 게 확정이. 내가 분양 신청 했든 안 했든 떠나서 관리처분계 인가가 안 나왔으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확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돈 주냐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1번은 엉터리고. 2번 사업 시행자는 기존 건물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을 수립해서 인가받는다. 관리처분계 인가 받고 기존 건물 철거한다. X. 3번 관리처분계는 정비사업비 추산업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규모 부담시기가 포함된다. 의심하지 말고 있으니까 써놨지. 있으니까. 있다 없다? 있다. 4번 과밀 재건축 토지 소유자에게 1세대가 1 이상 주택을 소유하면 1주택 공급해야 된다? 아니지. 가진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과밀박 재건축. 둘, 근로소득 기술사용도. 셋,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등. 얘는 가진만큼 줄 수 있다.
5번 재개발 사업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줘야 된다. 그런 게 어딨냐고. 재개발도 원칙은 하나 줍니다. 원칙은 하나. 예외적으로 재개발에 왜 가지고 있는데 근로소득 기술연도 그럼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도 줘야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엉터리. 16번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관리처분계 기준이다. 옳은 거. 1번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라도 현금 청산은 불허된다. 정비계획 지정된 후 분할된 토지 취득한 자 현금 청산서는 안 된다. OX요? 과소 토지 건축물을 소유하면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비계획 지정된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데 불허한다 그러면 현금 청산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X고. 2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암기됐나요? 분양 신청기간 만료일. 3번 2인 이상의 1주택을 공유하면 2개만 공급하는 게 원칙. 원칙은 하나 주는 게 원칙. 4번 재건축 사업에서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 2 이상 주택 공급할 수도 있다. 있다 없다? 있다지. 과밀박 재건축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있잖아요. 2 이상 줄 수 있다. 그러면 있다. 5번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답니까? 포함된답니까? 포함된다죠.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무조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17번 관리처분계 옳은 것 1번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는 때는 정전토지 임차권 된 사업시행자 동의 받아도 정전토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동의 왜 받냐고. 동의를 받지 말지 전하지. 동의 받았으면 쓸 수 있다. X. 2번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금을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 일부와 건물의 대지 공유를 줄 수 있다. 작으면 늘려줄 수 있고 작으면 빼볼 수도 있고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 좀 줄 수 있다. 그래야 되고. 3번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수립해서 시장호수 인가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할 때는 신고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수립해서 인가받았으면 변경을 하든 중지를 하든 폐기를 하든 뭐 받아야지? 인가받아야지. 인가. 4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관의 지상권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패스. 5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은 전원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패스.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들어본 적이 읽어준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패스. 우리 시험장 가게 되면 우리가 오지선다인데 대부분 2-3개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배웠으니까 알아요. 근데 2-3개는 그럼 반대로 2-3개 그러면 몰라요. 2-3개는 알아요. 2-3개는 몰라요. 이런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아무리 모두 10개 이상 나올게요. 2-3개는 알겠는데 2-3개는 몰라요. 그랬을 때는 대부분 어차피 모르잖아요. 그러면 답을 2-3개는 알아요. 2-3개는 몰라요. 그랬을 때는 대부분 알아요. 대부분 이 안에 답이 있어요. 답은 대부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문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3개는 내가 배웠으니까 안다는 얘기요. 이 내용은 알고 2-3개는 안 배웠으니까 모른다고. 왜 안 배웠어요? 책이 5,000페이지가 아니니까. 책이 5,000페이지면 다 배웠을 텐데 몇 페이지니까? 700페이지니까 없으니까 못 배웠다. 근데 없는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면 대부분 답은 알아요. 다가 아니고 대부분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답 되는 거 위주로만 강의해요.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으면 문제가 나오더라도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만 강의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뭐를 못 전다고? 자기가 아는 거에서 찾으라고. 아는 거에서. 대부분 그렇게 문제 나와요. 4번, 5번을 읽어봤자 뭐하냐고. 배운 적이 없는데 거기서 찾지 말고 1, 2, 3에서 1, 2, 3에서
18번 청산금 옳은 것은 1번 사업시행자는 정가이나 총의 결정에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것이 이전은 청산금을 분양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총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총회 왜 했냐고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총회를 했으면 정관에서 정했으면 미리 줄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언제부터 미리 준다고? 줄 수 있다며. 언제부터? 네. 여기서 언제부터? 이게 뭐니까? 관리처분이니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몇 번 나눠서 주고받고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있다 그래야지. 2번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는 몇 년이요? 소멸시 몇 년? 5년. 목소리 커졌어요 갑자기. 5년. 자 2번 틀렸고 3번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 지급해야 되면 분할 지급은 안 된다? 분할 됩니다. 4번 정비사업 시행령 내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고. 5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않냐면 시장구의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점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다죠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19번 청산금 틀린 거 1번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1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다고. 2번 정전에 소유했던 토지금을 가격과 분양 대지 가격은 그 토지 규모, 위치, 용도, 이용산, 정비사업 등을 참작해서 평가한다. 그런 걸 패스. 계산 방법 안 배우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답이 될 수도 없고. 3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않냐면 시장구소가 아닌 시행자는 시장구소에게 징수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청산금을 지수할 권리는 몇 년? 5년. 그래서 4번이 O의 X요. 5년인데 O의 X요? 뭐가 틀렸어요? 소유권 맞다니까. 다음 날이지 다음 날이.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개발법에서 청산금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고요? 5년. 언제부터 5년? 다음 날부터 5년. 토종법 청산금 소멸시효 5년.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개발법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토종법은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5년. 5번은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토종법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건축법 해야 되는데, 건축법도 마찬가지로 진도 마치고 문제 푸는 형태로 이제 앞으로 계속 수업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문제를 좀씩 푸는 걸로. 그리고 앞전에 얘기했던 거 뭡니까? 거기 4월 17일 날 참여할 사람들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입금해야죠. 월요일 날 우리가 인원수를 갖다 알려줘. 거기에다가 연수센터가 인원수를 알려줘야 되니까 이번 주 참여했던 분들은 토요일까지 입금을 해줘야 우리가 인원 파악에 통보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